카톡 프로필이 기본 이미지인 사람, 단톡방에서 말 한마디 없는 사람, SNS 피드 어디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 사람. 처음엔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막상 만나보면 완전히 달라요. 눈을 맞추고 흘려듣지 않고 대화의 밀도가 남다른 사람. 설명하기 어려운 단단함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남의 반응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구조 자체가 다른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그 조용함 뒤에 숨겨진 심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맛집을 다녀온 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진 찍고 보정하고 어떤 문구를 달지 고민하다 올리고 그 다음엔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죠. 사실 이건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맛집에서 뭘 할까요? 그냥 먹어요. 눈으로 보고 혀로 느끼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적 증거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경험의 가치를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100개가 없어도 오늘 진짜 좋았다고 스스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능력이죠. 반면 외적 증거 기준에 익숙한 사람은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사진을 올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내가 잘못 고른 건가 싶고 좋아요가 많으면 실제보다 더 좋은 경험이었다고 기억하게 되죠. 이건 뇌의 보상 회로 문제예요. 외부 반응에 뇌가 도파민을 분비하는 데 익숙해지면 그 반응 없이는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회로가 바깥을 향해 있지 않아요. 내부에서 완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프로필 사진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단톡방에 안 올려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 없이도 작동하는 아주 단단한 자기 충족의 엔진입니다. 직장인 이 과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매일 아침 인스타그램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친구가 유럽 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순간 자기 작년 여름 휴가가 떠오릅니다. 고작 제주도였죠. 동기가 새 차 인증샷을 올렸어요. 자기 차는 아직 할부가 2년 남았는데 이 과장은 딱히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SNS를 열 때마다 묘하게 자기 삶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내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SNS가 그 비교 대상을 가장 화려한 순간들로만 채워준다는 겁니다. 아무도 월요일 아침 퉁퉁 부은 얼굴을 올리지 않잖아요. 다들 가장 빛나는 순간만 올리는데 나는 그걸 내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판 자체에 올라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비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삶의 기준이 이미 내부에 세워져 있어서 남의 피드가 그 기준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유의 조급함이 없어요. 빠르게 가야 한다는 압박이 없고 자기만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 그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비교의 무대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자유예요. 연락처가 2,000명인 사람과 연락처가 50명인 사람, 누가 더 외로울까요? 언뜻 보면 당연히 50명인 사람일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SNS 팔로워가 3,000명인데 막상 힘든 날 밤 11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거든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연락처는 단출합니다. 단톡방도 거의 없고 인맥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밀도가 달라요. 안부 인사로 끝나지 않아요. 요즘 진짜 어떠냐, 무슨 고민이 있냐,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는 150명이 한계고 그중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고작 5명 안팎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SNS로 그 150명의 한계를 훌쩍 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500명에게 나눠주는 관심과 5명에게 쏟는 관심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온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앞에 앉아서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연락처가 적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실험을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천장을 바라보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음악도 끄고 그냥 가만히. 10초도 안 돼서 손이 폰을 찾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이건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끊임없는 자극에 길들여진 거예요. SNS 피드를 넘기는 행위, 사실 우리가 그걸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고요함이 불편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서 막연한 불안에서 도망치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피 기제라고 불러요. 불편한 감정을 직면하는 대신 자극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고요함을 견뎌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멍하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지, 뭐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그 불편한 질문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남의 콘텐츠를 하루 3시간씩 소비한 사람과 그 시간에 자기 생각을 들여다본 사람이 꺼내는 말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타고난 게 아닙니다. 고요함을 통과시킨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유명한 여행지에 가보면 이상한 풍경이 펼쳐져요.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같은 각도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노을이 지고 있는데 그 노을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화면 속 노을을 보고 있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나오면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고 각도 바꿔서 또 찍고 올리고 나서야 포크를 들어요. 그 순간 진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은 기억이에요. 사진이 아니라요. 식사는 맛 그 자체고 만남은 스토리가 아닌 대화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음 챙김, 영어로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훈련으로 얻으려 해요. 명상 앱 깔고 호흡법 배우고. 그런데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미 일상이에요. 인위적인 노력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이 때문이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피드 속을 떠돌고 있는 사람과 존재 전체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차이는 대화 5분이면 느껴집니다. 당신이 말할 때 눈을 맞추고 끝까지 듣는 사람,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리에 앉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기록하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걸 이들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유행하는 거 다 따라가는 사람 있죠. 새로운 앱 나오면 바로 깔고 다들 한다니까 일단 시작하고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니까요. 그런데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유행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모르는 것과 필요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모르면 불안하지만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건 안 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율성이라고 불러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데 이게 높은 사람일수록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수가 가는 길을 혼자 벗어날 때 느껴지는 그 묘한 소외감, 다들 알잖아요.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그 느낌.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불안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통과하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걸. 이들의 자기 확신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나로 충분하다는 조용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안해지지 않고 유행이 바뀐다고 해서 자기 방향을 잃지 않아요. 그 단단함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하루에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현대인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은 15세기 사람이 평생 접하는 정보량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 정보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SNS예요.
친구 근황, 연예인 소식, 광고, 논란, 밈, 자극적인 썸네일. 뇌는 이걸 다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풀가동 상태예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싶을 때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소음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거든요. 30대 직장인 최 씨는 3년 전 SNS를 끊었어요. 처음엔 뭔가 놓치는 것 같아서 불안했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머릿속이 조용해진 거예요. 누군가의 여행 사진에 괜히 심술이 나지 않고 광고 보고 충동 구매하는 일도 줄었고 퇴근 후 체력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에 들어오는 입력 자체를 줄인 거예요. 이들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허겁지겁 달리는 대신 자기 호흡에 맞춰 걷는 법을 알고 있어요. 타인의 시선과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났을 때 얻는 것, 그건 단순한 여유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말이 없는 사람 한 번쯤 오해한 적 있죠. 관심이 없나? 우리랑 어울리기 싫은 건가? 혹시 나를 싫어하나?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 달라요. 눈을 맞추고 끊지 않고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요. 카톡으로는 익십하던 사람이 얼굴 보면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관된 거예요. 이들은 가벼운 텍스트 중심의 소통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대신 직접 마주 앉아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변화, 말 사이의 침묵까지 읽는 입체적인 대화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거든요. 생각해보면 카톡으로 나누는 대화와 얼굴 보며 나누는 대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모티콘으로는 전달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이 메이는 느낌, 웃음 뒤에 숨겨진 피곤함, 그런 것들이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얕은 소통에 시간을 쓰는 대신 깊은 소통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대화하면 이상하게 말을 더 하게 돼요. 판단받지 않는 느낌, 제대로 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대화 상대가 아니에요.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핵심을 짚어주는 사람이 진짜 대화 상대예요.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진짜 소통을 위해 준비된 침묵이에요. 요즘 디지털 디톡스가 유행이에요. 앱 사용 시간 제한 걸고 주말엔 폰 안 보기 챌린지 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죠. 그런데 SNS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요. 노력할 게 없거든요. 이미 그게 일상이니까요. 디톡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려면 먼저 독소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애초에 그 독소를 들이지 않은 거예요. 스마트폰 스크롤에 쓸 시간을 이들은 어디에 쓰냐고요?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앉아서 생각을 해요. 그 멍한 시간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뇌는 그때 기억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연결을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뇌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해요. 쉴 틈이 없으니까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돼 보이는지 이게 그 이유 중 하나예요. 이들의 일상은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올릴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매일 본질에 가장 가까운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극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자극의 주인이 된 삶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 사회성 없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들은 불필요한 껍데기를 걷어낸 사람들이에요.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피드 관리,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외부의 인정 없이도 당당하고 좁지만 깊은 관계를 사랑하며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가꿀 줄 알아요. 이들의 조용함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세계로 채워져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SNS에서 보여주려는 것들, 행복한 순간, 멋진 장소, 빛나는 나, 그게 진짜 내 삶은 아니잖아요. 큐레이션된 나예요. 보여주고 싶은 나예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큐레이션 작업을 안 해요. 날 것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못난 것도, 부족한 것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도 전부 포함해서요.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요. 포장지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힘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채워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미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살펴본 심리들, 사실 하나의 뿌리로 연결돼요. 타인의 반응 없이도 자기 삶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그 단순한 확신 하나가 비교해서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깊게 만들고 대화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삶 대신 진짜 사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자기만의 축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변의 조용한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고요함 안에 우리보다 훨씬 단단한 세계가 있을지 모르니까요.